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지난 시간 인삼 해가림술의 조사 종류와 조사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어서 보험금 산정시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부터 볼게요. 조사 시기는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삼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눠진다고 했죠. 전수조사라고 하더라도 이 농지에 있는 전체를 수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이 피해 입은 이 부분 전체를 다 수확하는 거, 이거를 전수조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논작물, 밭작물이 전체 다 조사했을 때 전수조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피해율 산정은 우리가 배웠죠. 전체에서 피해 얼마만큼 입었니? 이렇게 피해 입은 것만 조사하기 때문에 피해 비율을 조사해요. 그죠?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 피해 비율이더라. 이건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밭작물 할 때 이미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이 피해 입은 면적 안에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니? 그것도 알아야 해요. 그죠? 왜 전체 조사를 했으면 전체 수확량을 알아서 수확량 알면 미보상 감수량 달고 평수 미평으로 수확량 계산을 할 텐데 전체를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피해 비율을 조사했고 이 피해 비율 안에 얼마만큼 또 손해 입었니 하는 손해 정도. 그죠? 또는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는 손해 정도라고 했지만 인삼에서는 이걸 예전에는 손해 비율이라고 했어. 이게 피해 비율이고 이게 손해 비율이 되는 거죠. 손해 비율은 기준이 뭐라고 했나요? 기준 수확량이라고 했죠. 전체 평균 수확량이 아니고 기준 수확량분의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이더라. 기준 수확량을 1로 앞으로 빼버리면 기준 수확량분의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이더라.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우리의 업방에서는 수확량이라고 통틀어서 지칭을 하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뭐요?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 우리가 알고 있는 기, 수, 미, 기로 푸는 거나 또는 1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 해서 푸는 거나 답은 같이 나옵니다. 20년도까지는 기수, 미기, 인정 감수량으로 풀게끔 해서 업방에 산식이 되어 있었는데 21년도부터 1과목, 2과목 똑같이 손해 비율이 이렇게 바뀌었죠.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더라. 그 다음에 피해 비율을 곱했어요. 그죠? 자, 수확량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에다가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 거더라. 여기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갈로 가버리면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이 되는 거다. 그죠? 자, 감수량으로 왔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수확량 올 때는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왜? 감수하는 것 자체를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거니까 그게 어디로 온 거? 결국 수확량의 합치라는 거죠. 그죠? 자,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총 조사 수확량 나누기 금차 수확 면적이더라. 맞죠? 금차 수확 면적이 얼마만큼인데 요거죠. 금차 수확 면적. 결국은 피해 입은 면적이다. 그죠? 피해 입은 면적을 다 수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금차 수확 면적이란 말은 결국은 금차 피해 면적이란 말하고 같은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이 피해 비율을 구할 때 피해 면적에 뭐가 들어가냐면 금차 수확 칸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금차 피해 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칸수로 한다면 전체 칸수분의 금차 수확 칸수가 될 거고, 그죠? 면적으로 한다면 전체 경작 면적의 그죠? 피해 면적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적으로 하거나 칸수로 하거나 되겠죠? 이거 왜 수확 면적이 왜 피해 면적이 올라가지? 이 피해 면적에 있는 걸 다 수확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수확의 개념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죠? 하지만 피해 면적 안에 있는 걸 다 수확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수확 면적하고 지금 피해 면적이 같은 거다. 그죠? 자,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총 조사 수확량 나누기 금차 수확 면적이더라. 되겠나요? 그죠? 요 피해 입은 면적 안에 수확량이 얼마만큼이야? 그럼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나와요. 그죠? 자, 금차 수확 면적입니다. 금차 수확한 수, 미수확한 수, 기수확한 수 이렇게 조사한다고 했죠? 우리 조사할 때. 자, 그래서 금차 수확한 수에다가 면적을 알려고 하면 항상 뭘 곱하더라? 칸 넓이라는 걸 곱하더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칸 넓이죠.
그죠? 칸넓이는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이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이 결국은 이랑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칸수조사예요. 인사문 가서 칸수조사 제일 먼저예요. 칸수조사 하고 나면 뭐? 칸넓이 조사하죠. 칸넓이. 그죠? 그러면 전체 경작 면적이 나오고 칸넓이가 나오면 전체 칸수로 환산할 수 있다.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피해 면적은 금차 수학 함수더라. 재배 면적은 실제 경작 함수더라. 되겠죠? 이거 금차 수학 함수가 피해 면적이란 거 이해되시죠? 금차 피해 면적, 피해 입은 거에서 다 수학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결국은 피해 입은 면적이죠. 이 면적이. 그죠? 전체에서. 되겠나요? 표본 조사입니다. 표본은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여기가 이만큼 피해 입었는데 전체를 수확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칸수를 선정한다고 했죠. 무슨 면적에 따라서? 피해 면적에 따라서 최소 몇 칸? 3칸에서 최대 몇 칸? 10칸까지. 내가 3칸 정도가 표본 칸수라고 하면 이 표본 칸을 정한 이 표본 칸수의 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항상 우리 단위 면적당 수확량 생각해 보세요. 논작물이나 밭작물. 아래에는 표본 구간 또는 표본 칸의 면적이 왔고요. 위에는 뭐가 왔나요? 이 표본 이 칸이나 구간의 수확량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인삼도.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표본 수확량의 합계 나누기 여기는 표본 칸으로 가니까 구간이 아니고 그래서 표본 칸의 면적이 됐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표본 칸의 면적 어떻게 구해? 합계 어떻게 구해?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죠? 표본 칸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표본 칸이 몇 칸이야? 몇 칸이야? 칸넓이. 그죠? 칸넓이 어떻게 구했나요? 지주목 간격 곱하기 고랑폭 더하기 여기서는 두둑폭이라고 하죠. 두둑폭. 이렇게 칸넓이 구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자, 표본칸 면적도 나왔어요. 그럼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수확량 합계 나누기 표본칸의 면적이더라. 수확량 합계는 바로 나오잖아요. 재면 되니까. 그죠? 개근하죠. 자, 그러면 수확량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의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에 들어가. 그럼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구해요? 기준 수확량에다가 그죠? 조사 수확량 다 단위 면적당이에요. 곱하기 뭐 하면 되나요? 미보상 비율 됐나요? 맞아요. 우리가 평수미평에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했던 거와 같아요. 왜? 기준이 다른 것뿐이에요. 평년 수확량은 농지 전체가 기준이고 기준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이 기준이더라. 그래서 인삼은 단위 면적당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율을 산출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본칸은 똑같아요. 피해 면적이 피해 칸수고 그죠? 재배 면적이 실제 경작 칸수더라. 그래서 칸수를 하려면 실제 경작 칸수분의 피해 칸수 하면 되고요. 면적으로 하려면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그래서 이렇게 떼고 이렇게 분모 분자 이렇게 분모 분자 해도 답은 같다는 얘기예요. 면적으로 하려면 면적으로 하고 칸수로 하려면 칸수로 해야 되겠더라. 칸수로 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경작 면적 나누기 칸넓이를 먼저 해서 전체 칸수를 먼저 구하는 걸 해야 될 거고요. 그죠? 면적으로 하려면 지주목 간격 곱하기 고랑폭 더하기 두둑폭에서 칸넓이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피해 칸수 곱하기 칸넓이 해서 면적으로 환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칸수로 할 건지 칸넓이로 할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세요. 자, 지급보험금 계산 보험금 공식은 같습니다. 가, 피, 자. 인삼보험금은 보험금을 한 번 주는 건 아닌데 피자 한 판짜리네요. 그죠? 제가 피자 한 판짜리는 보험금 한 번만 준다고 했죠. 피자 두 판짜리 장경 피자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이 보험금 2번 줬어요. 그죠? 잔존보험 가입금액 있는 것들. 근데 인삼은 특이하게도 피자 한 판짜리인데 보험금 여러 번 줘요 이랬어요. 왜? 한꺼번에 다 수확을 안 하니까. 그죠? 한꺼번에 다 수확해버리면 한 번만 주겠죠. 하지만 인삼은 수확량 조사가 가능한 시기에 그것만 하잖아요. 그것만. 그죠? 피해를 입었으면 그것만 해. 왜냐면 2년에서 6년간까지 다 수확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2년간이 필요해 하면 2년간 수확하고 4년에서 5년간 103이 필요해 하면 103용도 수확하고 나는 6년짜리 홍삼 용도가 필요해 6년짜리 수확하고 그때그때 수확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계약하거든요. 계약해가지고 보통 계약 재배를 하거든요. 인삼은.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다 수확해 주세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특성을 이해하면 좀 더 쉬워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보험가입 금액 하고 면접 보험금을 줬으면 우리가 기지급 보험금 중급도 했고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지금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한번 줬다라고 하면 내 가피자 공식에다가 앞에 보험금 준 거 어떻게 한다고요? 기지급 보험금 빼버리면 된다고요. 인사하면 그렇게 계산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옆방에 나와 있는 건 요 방법. 요거 하나만 그냥 기억하세요. 헷갈립니다. 자, 피해율입니다. 피해율은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 됐나요? 그죠? 곱하기 피해율이라 했죠.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 되더라.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기준 수확량의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기준 수확량을 나눈 거하고 같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방법으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옆방에 있는 방식으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권장드립니다. 자, 기지급 보험금이 있어요. 다 산출한 거기에다가 기지급 보험금을 차감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연금별 기준 수확량 단위 한번 봅니다.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에 얼마만큼이야? 키로야? 그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입니다. 표준이 기준이 되고, 자, 표준보다 정말 상품이 좋아요. 우수. 표준보다 상품이 못해요. 불량.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통 우리 시험 칠 때는 표준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기준 수확량 가죠. 그죠? 자, 지급보험금 예시 한번 볼게요. 기준 수확량이 1,500kg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를 가지고 한 것 같네. 예시는 거죠. 이거는 실무 예시를 가지고 왔거든요. 실무 예시 가지고 이거는 단위 면적당이 아닌 것 같네. 그죠? 이거는 위에는 수확량이 왔네요. 그죠? 이거는 전체 피해 면적의 전체 경작 면적. 그죠? 재배 면적이 왔네요. 그랬더니 피해율이 32%가 되더라. 가피자 공식으로 해서 1,200만 원이 나오더라.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한 칸 면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칸 넓이라고 하죠. 칸 넓이는 지주목 간격 곱하기 이 1.8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한 칸 넓이가 한 평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전체 칸수가 1000칸이에요. 그러면 이거 면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칸 넓이가 3.24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면적이 나오죠. 전체 면적이 나와요. 되겠나요? 그럼 이렇게 전체 면적이 나오죠. 피해 칸이 350칸이에요. 피해 면적이 나오려면 350 곱하기 3.24 하면 되죠. 그래서 칸 넓이를 먼저 구했다고요. 됐나요? 평년 수확량이 700이에요. 실제 수확량이 140이에요. 이건 또 평년으로 해놨네요. 그죠? 이렇게 아니고 기준 수확량이 이렇게 할게요. 기준 수확량으로 하고 실제 조사 수확량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1-700분의 140. 이 140에는 미보상이 지금 포함된 겁니다. 그죠? 곱하기 전부 다 면적 우리가 환산했어요. 1134. 피해 면적분의 그죠? 재배 면적.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피해 칸수 350 나누기 1000 이렇게 해도 답이 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칸으로 하든지 면적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자, 요거는 기준 수확량입니다. 그죠? 실제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이니까 상관없죠. 그죠? 자, 피율이 28% 나왔습니다. 요 계산한 값이 28%라는 얘기죠. 이거 지금 27.29%인데 여기 지금 대략 28%다 이런 말이지. 이건 지금 문제 조건을 주지도 않았잖아요. 몇 어디에서 뭐 해라 이런 걸 주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밑에 지금 실제로 제가 계산한 거거든. 밑에는요. 다시 한번 볼게요. 1-140 나누기 700 해볼게요. 곱하기 1134 나누기 3324 2729네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대략에서 28%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28%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조건에 따라 가셔야 됩니다. 만일에 조건 아예 안 줬으면 29 이게 지금 27292하고도 점점점점 들어가거든요. 만일에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죠. 피해율은 퍼센트 단위로 좀 셋째에서 반올림하시오. 그거 맞춰갖고 27.29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피해율을 이렇게 27.29라고 해놓을게요. 제가 보통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수정해 놓을게요.
자, 해가림 시술입니다. 인사문 굉장히 쉽죠. 인사문 이해만 해버리면 보험금 산출하는 거는 쉬워요. 실제로. 그리고 문제만 풀어보면 굉장히 쉬운데 문제만 풀어보면 잘못하면 매너리즘 빠져버리니까 그죠? 뭐 문제 위주로 풀지 말고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도 여러 이렇게 종류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풀어본다면 인사문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처음에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죠? 자, 해가림 시술입니다. 해가림 시술 보험가액 금액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죠? 제조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가로 구하더라. 제조달 가액은 그럼 뭘까? 실제 내가 똑같은 동형 동질의 제품을 똑같이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들어가지? 신가 새로 산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들어가지?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단위 면적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이더라. 그죠? 근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은 감가를 한다는 얘기죠. 원래는 100%인데 이거 감가 해갖고 시가로 계산하라 라는 얘기죠. 그럼 이 감가상각률을 어떻게 구해요? 내용연수 곱하기 경영감가율로 하더라. 그죠? 내용연수가 연단위 경과연수죠. 그죠? 연단위로 얼마만 경과가 됐어? 자, 내용연수 곱하기 경년감가율이더라. 이 경년감가율 어떻게 구했나요? 100%에서 장가율이 보통 유행자산은 20% 보더라. 근데 내용연수가 6년이더라. 100%인데 장가율 20% 보는데 내용연수가 철제는 18이더라. 이렇게 수고했죠. 6년은 목재였죠. 목재는 그래서 이게 13.33%가 나왔고요. 철제는 4.44% 해서 경영감가율이 나왔어요. 그죠? 왜? 소춤 둘째까지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경영감가율을 알려면 내용연수를 알거나, 그죠? 내용연수를 알거나 또는 경영감가율을 암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했죠. 그죠? 1 마이너스 장가율. 이게 보통 유형자산의 장가율이기 때문에 20% 간다고 했죠. 근데 내용연수가 경과했다고 한다면 그냥 제조달 가액 곱하기 30% 하라 하더라. 이 30%가 수정 장가율이더라. 왜 수정 장가율을 적용하느냐? 내가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목적물의 당해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수정장가율 30%까지 더더라. 그만큼 돈 더 들었으니까 이렇게 줄게. 어떤 때는 30%에서 내용연수가 더 경과됐을 때 금액이 더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를 풀어볼 때 조금 웃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문제 푸세요. 이거 내용연수가 더 오래됐는데 돈이 더 많이 나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해서 그대로 풀기 바랍니다. 자, 해가림 시설 보험금은 제가 전부 보험이냐 일부 보험이냐 그죠? 초과 보험이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과 가액이 같다는 말은 전부 보험이란 얘기죠. 그죠? 전부 보험. 그때는 뭐 한도? 보험 가입 금액 한도가 됩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이 커요. 보험 가입보다. 그죠? 크다는 얘기는 뭐요? 초과해서 들었다는 얘기죠. 초과해서 들었을 때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손해액이 보험 가액이에요. 그래서 보험 가액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한도? 보험 가액 한도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작아요. 이것은 일부만 가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만 가입했을 때 어떻게? 비례 보상하더라. 어떻게?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으로. 됐나요? 우선 그걸 정리하셔야 하고요. 자, 그럼 보험금 산정 갑니다. 산정은 손자예요. 그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어떻게? 손해액의 10%. 최저가 10만원, 최대가 100만원. 됐나요? 그럼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을 비교해요. 뭐하고?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액 한도가 있으니까 보험가액 금액과 보험가액을 비교해서 셋 중에 작은 값이 보험금이더라. 일부보험입니다. 손자 곱하기 비례보상 해야 되죠? 일부보험이니까 비례보상하고 뭐하고 비교해요?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합니다. 둘 중에 작은 값이 보험금이 되더라. 이해되시죠? 이 과목에 쭉 글로 풀어놓은 거, 이 과목에 글로 풀어놓은 걸 산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1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우리가 비가림 시설 할 때 하재보험금은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아요 하고 딱딱딱 외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림 시설은 하재보험 적용합니다. 왜? 비가림 시설에서 하재보험은 비가림 시설의 화재는 비가림 시설에 딸린 특약이에요. 특약이지만 인삼은 해가림 시설이 주계약이에요. 인삼, 해가림 시설 두 개가 다 주계약이에요. 주계약. 그래서 따라오는 화재, 우리 해가림 시설 뭐 보장했나요?
종합으로 보장했잖아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계약이기 때문에 화재라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 적용 안 해요. 아니고요. 자기부담금 적용합니다. 그래서 화재, 자기부담금 적용한다는 거. 이 해관 미스라고 똑같은 게 뭐냐면 나중에 축사, 가축에 가면 축사 아니고 가축에 가면 가축에도 화재가 있거든요. 가축의 화재도 주계약이에요. 그때도 자기부담금 적용합니다. 축사는 그냥 특약이고, 그죠? 자, 우리가 아는 비용 손해 5가지. 잔, 손, 잔, 대, 기. 앞글자만 떼면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보전 비용 계속 처음에는 보존으로 적었다 보존으로도 헷갈려고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요. 이게 지금 업방에 보존으로 되어 있는지 보전으로 되어 있는지 좀 헷갈리네요. 요거 제가 한 번만 더 보고 이게 보존인지 보존인지 정확하게 수정해 놓을게요. 지금 현재 이제 보존이라고 해놓으면 보존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보전 비용, 그다음에 잔존물 보전 비용 되는데 보존 이거 제가 한 번 더 보고 수정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잔손, 잔대기, 마지막 기타 협력 비용이에요, 그죠? 근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손해액에 우리 자기 부담금이 손해액의 10%였죠. 자기 부담금은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 내예요. 한도 내. 만일에 손해액의 10%가 200만 원 돼 있는데, 그죠? 잔존물 제거 비용이 3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한도가 손해액의 10%이기 때문에 그냥 2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 한도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잔존물 제거비의 한도는 손해액의 10%예요. 초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험금, 실제로 계산한 목적물 손해액 그 보험금, 목적물 보험금이에요. 그 보험금 플러스 비용 손해를 하기 전에 보험금, 그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은 한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한도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넘어설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험금이니까. 자, 그 다음에 비용 손해 들어갑니다. 비용 손해 중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은 특이해요. 그죠?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자기부담금이 우리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그죠? 100만 원이에요. 근데 목적물 손해 여기 목적물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50만 원만 떨었어. 그럼 잔존물 제거 비용도 자기부담 비율 10% 뜹니다. 그죠? 10% 떨어서 똑같이 떨어요. 자기부담금. 자, 그 다음에 비용 손해 들어갑니다. 손해 방지 비용, 대금 보존. 여기서 무슨 보존으로 할게요.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등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줍니다. 기타 협력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거 4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기타 협력 비용하고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증 비용, 잔존물 보증 비용은 우리가 일부 보험일 때 있죠. 일부 보험일 때는 이거 비례 부상하죠. 잔존물 제거 비용도 비례 부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증 비용, 잔존물 보증 비용 모두 비례 부상합니다. 손해사정 이론 그 시험을 칠 때도 비용 손해는 비례부상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시험에 나와요. 비례부상합니다. 하지만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부상하지 않아요. 무조건 나온 대로 다 줍니다. 이거는 비례부상 같은 거 없어요. 나머지는 비례부상하더라. 비례부상한 거 안 한 거 모두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주더라. 이거 기억하셔야 해요. 하지만 21년도 약관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약관 기준으로 해석할 때는 여기에 자기 부담금도 적용하고 비례부상도 적용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당장 7회 시험에도 그렇게 나왔고, 하지만 21년도 약간 바뀐 거에 보면 가축이 확실히 바뀌었고 약관이 나왔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자기 부담금도 하고 제공을 하고 그 제외하고 또는 비례부상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이 비용 손해들은 자기 부담금 적용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겠습니다. 가축하고 똑같이. 가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원해나 이런 해가림 비가림에는 비용손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축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우선은 비용 손해들은 비용금 비례보상은 하는데 자기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부담 적용하는 거 어디만? 목적물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만 자기부담금 비례보상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비례보상만 하더라.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보상도 하지 않더라. 그리고 비용 손해는 전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주더라. 해, 비는 뭐 한도가 있다 했잖아요. 해, 비, 그죠? 손해방지 비용 20만원
한도더라. 20만원 초과하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20만원 만일에 손해방지비에 30만원 나왔어요. 그럼 20만원 만일 일부 보험이에요. 20만원 곱하기 비례보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은 제가 따로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번에는 이제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 앞에 우리 포도하고 비가림 시설, 뭐 포도, 참다래, 대추 배웠다 그죠? 비가림 시설 배웠었는데 시설을 한꺼번에 또 전체를 묶어서 예를 들면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원예, 버섯, 그죠? 그 다음에 가축의 축사 이렇게가 나눠지죠. 그래서 시설은 따로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면 원예 시설 버섯하고 가축 들어가기 전에 시설만 따로 전부 모아가지고 한번 특강을 따로 해드릴게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아 이렇구나 라는 거 정도 정말 상세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그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금 구하는 순수입니다. 자, 해가림 시설은 보험가액을 항상 산출을 해야 돼요. 보험가액 금액은 이 과목에서는 주거든요. 이 과목에서 보험가액 금액까지 산출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험가액 금액은 보통 어디서 산출하나요? 우리가 1과목에서 산출하죠. 1과목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보험가액을 산출합니다. 보험가액도 보험금액하고 산출하는 게 같잖아요. 우리 보험금액도 제조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었죠. 보험가액도 똑같아요. 왜? 감가는 항상 어느 시점? 보험가액 시점.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과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보험가액 시점이기 때문에 보험가액 금액하고 보험가액은 차이가 날 수 없다고 농구면서 이야기하기로는 그죠? 그래서 이 해가림 시설의 그 보험금은 기평가 보험이라고 이미 평가가 되어갖고 금액이 산정돼 있는 보험이라고요. 보험가액 금액하고 보험가액이 같은데 그러면 왜 일부 보험을 하고 전부 보험을 하고 초과 보험을 하느냐? 근데 원래 1차 상법에 보면 기평가 보험이 미리 평가가 되어 있는 보험이라 하더라도 이 평가되어 있는 보험은 어떻게 이제 평가한 거냐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미리 평가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 사고가 났는데 내가 이렇게 평가해 놓은 것보다 정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예?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러면 사고 당시 그 보험가액을 따라가요. 실제 상법에서 그래요. 그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보험가액 금액과 가액이 같은데 정말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출제자가 보험가액과 보험가액 금액이 차이 나도록 문제를 설계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러면 이제 전부 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산출하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기평가 보험이어서 보험가액 금액과 보험 그 가액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감 시설은. 자, 보험가액도 그럼 결국은 제조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보험가액 금액 구하는 거와 같다 그죠? 그런데 보험가액을 산출하고 나면 보험가액의 20%를 산출합니다. 왜? 보험가액의 20%까지는 우리가 장가율 할 때 20%까지 장가율 봐줬잖아요. 그것처럼 20%까지는 요까지는 보험가액을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죠? 자, 보험가액의 20% 산출합니다. 최저 적어도 요거까지는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20% 산출해요. 산출했습니다. 무조건 하는 거는 인삼이든 해가림 시스템 우리 칸넬비 조사한다 그죠? 왜? 면적을 환산하려고 그죠?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이더라. 자, 실제 피해액 산출합니다. 피해액 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칸 알아내야 돼요. 어떻게? 전파인지 분파인지. 전파는 100%, 분파는 20, 40, 60, 80% 해가지고 피해칸 수 딱 알아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죠? 금액 단위면적당 시설비 나올 거 아니에요. 금액 곱하면 피해액이 나오죠. 그죠? 피해액이 나오죠. 자, 그렇게 구한 거는 감가를 안 한 거예요. 감가를 안 한 거는 뭐라고 해요? 제조달 가액으로 산출했다. 이렇게 하죠. 기평가 제조달 가액으로 산출했다. 그죠? 그럼 감가를 안 했어. 피해액이 산출됐어요. 비교한다고 했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비교해요. 자, 피해액이 나왔어요. 보험가액이 이제 20%하고 무조건 비교한다고 했죠. 피해액이 나왔는데 보험가액 20% 이하예요. 이해. 보험가액 20% 받거나 그죠? 더 작아요. 그때는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까지는 보상해 줄게 라고 했는데 실제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적게 나왔어. 적게 나온 걸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첫 번째. 됐나요? 두 번째.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컸어요. 큰 경우에 둘 다 컸어요. 그러면 피해액도 감가를 합니다. 감가를 해서 감가를 했는데 감가하고 보니까 보험가액 20%보다 작아요. 그러면 적어도 보험가액 20%는 보장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럼 피해액은 그러면 보험가액의 20% 이걸 피해액을 해줄게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보다 커가지고 감가를 했어요. 감가를 했는데도 보험가액 20%보다 크대요.
그러면 요거까지 인정해 줄라 했는데 이게 피해액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대로 인정. 그래서 피해액을 감가한 게 바로 손해액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를 산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피해액을 먼저 구하고 피해액 감가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가액 하고 나면 보험가액 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보험가액의 20% 산출한다고 했잖아. 세 개를 산출해서 중간값, 미디안값, 중간값이 손해액이 되더라. 정말 헷갈리고 힘들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해액, 피해액 감가, 보험가액 20%에서 그 중에 중간값 하셔도 됩니다. 되겠나요? 그럼 손해액 나왔어요. 우리 보험금의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손자잖아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 뭐예요? 손해액의 10%, 최저 10만원, 최대 100만원. 됐죠? 요까지가 본연 보험금이에요.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는 이 보험금 자체는 헷갈리지 않은데 비용 손해가 붙었을 때가 헷갈리는 거. 비용 손해가. 그 비용 손해는 시설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자고요. 됐나요? 하지만 가볍게 언급을 한다면 비용 손해는 5가지가 있더라. 잔손, 잔대기,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리권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그죠? 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자부담도 하고 비례보상도 하더라.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가 한도더라.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금과 합해서 보험가액 금액 한도더라. 한도가 보험가액을 넘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비용 손해는 모두 보험가액을 넘어가도 주더라. 그 중에 해, 비 둘 다 손해방지 비용은 한도가 20만 원이더라. 그죠? 손해방지 비용, 대권 보존 비용, 그죠? 또 뭐 있나요? 손해방지 비용, 대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이 세 개는 보험가액 금액을 초과해도 주고 비례 보상하더라. 절대 비례 보상하지 않는 거, 기타 협력 비용 있는 그대로 주는 거. 됐나요? 자, 해가림 시설 보험금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 해가림 시설 보험금 이것 자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목적물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네, 해가림 시설이 목적물이잖아요. 목적물 보험금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은 뭐가 한도더라? 보험 가입 금액이 한도더라. 이 옆방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헷갈리실까봐.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은 뭘 초과할 수 없더라?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더라. 그럼 결국 한도가 손해액의 10%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손해방지 비용, 보존 비용이네. 옆방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세요. 보전인 거 뭐 보전으로 정리할게요. 존이 아니고 보전, 잔존물 보전 이렇게 할게요.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은 모두 보험가입 초과해도 주더라. 구분돼 있죠. 이거는 비례보상하더라.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보상하지 않더라. 일부 보험일 때. 손해방지 비용, 비가림, 해가림은 농지당 20만 원이 한도더라. 그럼 한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산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잔존물의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가 한도더라. 해가림 시설 보험금, 즉 목적물 보험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또는 손해액 보험금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자, 목적물 보험금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 한도더라. 됐나요? 자, 이거는 실은 다 자기 부담금도 적용하고 비례보상도 한 거가 보험 가입 금액 한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손해의 보험금은 결국은 제일 마지막 우리 보험금 손자잖아요. 손자는 일부 보험일 때는 비례보상하죠. 비례보상하죠. 뭐하고 비교해요? 보험 가입 금액하고 작은 값이 되더라. 됐죠? 손해방지 비용은 20만 원이 한도더라. 비가림, 해가림, 해, 비 모두 그렇더라.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은 비례보상 하더라. 하지만 한도는 보험 가입 금액 넘어가도 주더라. 됐나요? 기타 합력 비용은 보험 가입 넘어가면 주더라. 얘는 비례보상 같은 거 하지 않더라. 이것만 잘 정리를 해두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비용 손해들 예전에는 잔손 잔대기 그죠? 전부 다 자기 부담도 제했어요. 지금 제하지 않습니다. 21년도 약간이 바뀌었어요. 가축 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시설들 자기 부담금 적용하지 않고 비용 손해들은 전부 비례보상만 하더라. 기타 합력 비용 원래 비례보상을 안 해요. 그래서 기타 합력 비용 그대로 가고 나머지 비용 손해들은 비례보상만 하더라. 하지만 비례보상 횟수도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했다.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도 적용하고 비례보상도 적용하는 건 잔존물 제거 비용. 가축에서는 잔존물 처리 비용.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해가림 시설 풀이 순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칸넓이 조사합니다. 그죠?
칸 넓이 조사하면 전체 경작 면적이 있고 칸 넓이로 했다면 전체 칸수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전체 칸수를 안다는 것은 나중에 피해 비율 구할 때 전체 칸수 플러스 우리 피해 칸수 이렇게 하면 피해 비율 나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경작 면적으로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실제 재배 면적, 경작 면적에다가 내가 피해 입은 칸수 곱하기 칸 넓이 구했잖아요. 칸 넓이를 하면 면적 대 면적으로 되더라. 그래서 칸으로 가지고 할 건지 면적으로 할 건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된다고요. 자, 감가상각률 확인합니다. 왜요? 보험 가액을 산출하려고. 그죠? 보험 가액 금액 확인합니다. 왜요? 일부 보험인지 전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보험 가액 확인하고 보험 가액 산출합니다. 감가 여기 확인했으니까. 그죠? 보험 가액 산출했어요. 보험 가액까지 산출했으면 보험 가액의 20%까지는 무조건 산출합니다. 왜요? 보험 가액 20% 가지고 비교하니까요. 그리고 보험 가액 금액과 보험 가액을 비교해서 뭘 본다고요? 전부 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 확인합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비례보상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죠. 전부 보험일까? 일부 보험일까? 초과 보험일까?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험 가액 금액과 과액을 확인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피해액을 산출합니다. 피해액은 순수하게 제조달 가액에다가 피해 면적 곱해가지고 제조달 가액이니까 피해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시설비 곱해갖고 감가 안 한 거예요. 감가 안 한 거. 피해액은 제조달 가액으로 산출해요. 자, 그 다음에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손해액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피해액과 피해액의 감가 그리고 보험가액의 20% 세 개를 비교해서 중간가 미디안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자,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작거나 같더라 하면 피해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커요. 그때는 피해액을 감가합니다. 이 감가한 게 보험가액 20%보다 커요. 그러면 피해액의 감가한 게 손해액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커서 감가를 했는데 감가한 거는 보험가액의 20%보다 작더라. 그러면 최소 보험가액의 20%까지는 맞춰줄게. 그래서 보험가액의 20%가 손해액이 됩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손해액이라는 것은 피해액과 피해액 감가한 것과 보험가액의 20%를 산출해서 미디안 중간값이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자, 잔존물 제거 비용, 자기 부담 비용 확인합니다. 왜? 자기 부담금이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니까 내가 손해액에서 내 자기 부담금이 70만원밖에 안 떨었어.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에서도 자기 부담 뜰 수 있으니까 확인한다는 거예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자기 부담금도 떨고 비례보상도 합니다. 됐죠? 비용 손해입니다. 비용 손해는 자기 부담금 안 뜹니다. 비례보상만 합니다.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 있죠?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보상 안 합니다. 비례보상 안 해요. 비례보상 안 해요. 비용 손해의 기타 협력 비용은 빠지는 겁니다. 자, 보험금 계산합니다. 그죠? 보험금은 뭐예요? 이거 우리 손해액 한 거, 자기 부담금,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한 거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하고 비용 손해 모두 합친 거예요. 그죠? 맞죠? 자, 손해액의 잔존물 제거 비용의 자기 부담금, 그죠? 뺀 거에 비례보상이에요. 일부 보험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거 비교하고 뭐하고 보험가액 금액하고 비교해서 작은 값, 그죠? 요거 자체가 목적물 보험금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한 보험금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 손해, 잔손, 잔대기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 앞에서 뺐으니까 잔손, 대기. 잔손, 대까지는 비례보상하고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보상하지 않더라. 보험가액 금액을 초과해도 주더라. 손해방지 비용은 무조건 20만원이 한도더라. 자, 손해액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피해액과 피해액의 감가, 보험가액의 20%를 비교해서 중간가, 미디안이 됩니다. 여기 제가 이거 비용 손해 해놓으니까 또 기타 협력 비용 헷갈릴 것 같으니까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보상 안 한다 하고 다시 적어도 올게요. 뭐만? 잔, 손, 대만. 그죠? 자, 보험금 약관 한번 봅니다. 인삼은 요거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잔존물 제거 비용 하니까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 그 실무에서 제가 구역장 시험 문제를 한번 봤었거든요. 한번 봤는데 구역장 시험 문제 인삼 잔존물 제거 비용 제거한다 안 한다 OX 문제 나왔더라고요. 인삼물은 잔존물 제거 비용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인삼물은 없어요. 인삼은 없고 해가림에만 있어요. 해가림. 인삼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간 있는 내용이에요. 잔존물 이제
보전 맞네요, 확실히. 아유, 아까 정리를 계속 보전 헷갈려요, 제가. 그죠?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금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이게 각각 이거 정의 다 알고 계셔야 해요. 이 정의를 쓰시오라고 사면과 예전에 시험 나왔었죠.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비용 손해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정의를 적어놨고 이게 어떤 비용 손해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또는 특히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잔존물의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차에 싣는 비용을 다른 말로 뭐라 하나요? 상차 비용이라고 하죠. 상차 비용까지 다 주는 게 잔존물 제거 비용이에요. 하차 비용은 주느냐? 하차 비용은 안 줍니다. 상차 비용만. 그리고 주위에 막 오염돼갖고 오염물 제거한 거 이런 거 주냐면 그런 거 안 줘요.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차에 싣는 상차 비용. 되겠나요? 손해방지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거. 미리 손해방지 예방하려고 한 건 안 돼요. 손해방지 비용은 어느 때부터 출발하냐면 사고가 딱 나고 난 뒤부터.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하려고 쓴 거 있죠?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손해방지 비용은 사고가 난 시점부터 요거를 더 손해가 더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경감하는 비용인 거예요. 됐죠? 대입금 보존 비용. 그죠? 3자한테 손해배상. 3자가 문제를 사고 일으킨 경우 있죠? 3자한테 손해배상 받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그죠? 잔존물 보존 비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험금을 다 줬어. 주고 나면 그 잔존물 누구께 되냐면 회사 거 되거든요. 보험회사 거. 보험회사 거. 그 보험회사는 잔존물을 내가 그게 회사께 돼버렸는데 내 마음대로 그 잔존물 처리할 수 있나요? 그 팔다가는 횡령이 안 돼요. 그죠?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그거 내 게 아니잖아. 이제 회사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회사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되겠나요? 기타 협력 비용은 뭐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필요 또는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정 하해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기타 협력 비용만 비례 보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죠. 자기 부담도 하지 않고. 그래서 보험가입금을 초기에도 주고 요 나머지 세 개는 비례 보상만 하더라. 자기 부담금 안 빼더라. 보험가입 금액 초과에도 주더라. 손해방지 비용은 얼마 안 되더라. 20만 원 넘어갈 수 없더라.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 우리 그 목적물 보험금처럼 자기 부담금도 빼고 비례 보상도 하더라. 한도는 손해액의 10%더라. 목적물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은 합해서 보험가입 금액 한도더라. 그것까지 정확하게 해두시고요. 청소 비용 한번 봅니다. 오염물질 제거 안 된다고 포함돼 있죠. 그죠? 이거 가로넣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언제 나왔냐면 언제쯤 나왔지? 6회 때 나왔나 이게? 6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6회 때 가축 문제 하면서 이 비용 손해 나오면서 오염 비용 제거 비용도 뭐 들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잔존물 제거 비용 포함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얄팍하게 이런 세세한 고세까지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냈어요. 요거는 만일에 오염 물질 제거 비용 이렇게 갖고 들어갔으면 이게 잔존물 제거 비용에 포함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면 안 돼. 그래서 우선 지급할까요? 안 할까요? OX 지급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쭉쭉쭉 금액을 줘가지고 전체 금액을 산출하겠어요. 보험금을. 6회 때 시험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축에서 5점짜리였습니다. 5점짜리. 자, 인사문 한번 볼게요. 보험금 한도, 보험가입 금액 한도 맞죠? 가피자니까, 그죠? 보험가입 금액 한도. 손해방지 비용은 볼게요. 보험가입 초과해도 줍니다. 하지만 농지별로 얼마까지? 20만 원 한도. 이 약관 있는 거예요. 21년도 지금 약관입니다. 아, 21 아니고 2021이죠. 2021 11월 달 거 약관. 제일 마지막에 현재까지 약관입니다. 자, 봅니다. 비용 손해.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가입 초과해도 준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쭉 한번 보세요.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액 10% 초과할 수 없어요.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조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은 뭐요? 보험가입 금액 초과해도 줍니다. 손해방지 비용은 20만 한도, 농지당 20만 한도입니다.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가입 초과해도 줍니다. 자, 이거는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하지 않습니다. 잔존물은 자기 부담금도 하고 비례보상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암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비용 손해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보험금 산정까지는 우선 정리가 됐네요. 그죠? 약관까지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왜 약관을 가져왔냐면 약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우리 책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 어떤 거다, 손해방지 비용이 어떤 거다 이런 거 안 들어와 있죠. 만약 기본세에 우리 원래 실은 기본세에 약관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간의 내용이 분명히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은 이런 비용순의 정의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전 기출에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만약 기본세에 빠진다면 너무 땡큐지만 기본세에 들어온다고 하면 미리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한번 비용순의 정의까지도 꼼꼼하게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시설은 전체로 묶어서 나중에 한 번 더 강의할게요. 지금 만일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내 머리 쥐어뜯어가면서 시설을 어떻게 내가 정복해야지 하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수는 패스하고 넘어가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문제풀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삼, 해가림 시설 또는 기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